네, 안녕하십니까. 방구석월드TV입니다. 자, 5월 첫째 주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5시 7분이고요. 지나가고 있고. 자, 첫째 주 월요일 장부터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바이오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시기는 공매도가 원래 멈춰 있다가 딱 재개가 되면서 불안 심리가 생기면서 주가가 계속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좋은 종목은 결국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지금 잘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공매도 재개가 되기 전에 바이오주가 공매도의 먹이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이탈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뭐 염려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하지만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 경기라는 건 어차피 발전하게 돼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많이 하락을 했고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때까지 제넥신을 매수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가지고 갔던 그 기간이 모든 게 허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이란 건 원래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락을 하면 분할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낫겠죠. 내동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마, 이슈를 보고 들어가 있다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면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장을 피해갈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올랐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0% 이상 올랐는데 주가는 계속 바닥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기획사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광고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시점이 되고 만약에 조정을 주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현대기기건설이 600% 넘게 실적이 올랐다고 했어요. 네, 영업이익이 아주 좋아졌는데 결국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권에서 보면은 이제 요 정도를 바닥으로 볼게요. 요 정도 바닥으로 보면 한 2배 좀 넘게 올랐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8,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다시 내려온다면 120일선 60일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GDP 제가 1.6% 정도 상승을 했다고,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이 성장률이, 경기 성장률, GDP 총 생산량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산업은 성장하게 돼 있다. 예, 하락을 해서
다시 성장하는데,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기회를 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오히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원래 장이 원래 이랬어요. 네. 작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 공매도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원래 장이 이랬습니다. 원래 장이라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떨어졌는데 꾸준히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GS건설 대장주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GS건설이 다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좋게 봐야 됩니다. 좋게. 네. 기회로 봐야 돼요. 기회로. 그렇죠. 자, 작년에 이렇게 하락을 하기 전에 4월 달에 한 이 정도에 있었어요. 그럼 이 정도에 저도 이제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하락을 하는 시기가 이때 왔었죠. 근데 한동안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만 하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시기가 오고 여기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더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성도 조금 가지고 있고 네, 당연히 주식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시간에다가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증시가 폭락하고 증시가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은 이 주가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는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죠.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서 말씀드리면은 건설 업종, 그렇죠. 그리고 바닥권 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 있죠. 소비주들, 예. 아니면은 뭐 이제 화장품주, 그렇죠. 제가 화장품주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조선주, 조선주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 예. 그 메타버스인가요? 예, 로블록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지니뮤직 제가 추천드린 거 많이 갔었죠. 많이 갔었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한 번 하고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네, 떨어지면 내년에 한 번 더 이 테마가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도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올해 처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계속 형성이 됐었어요. 네. 전기차도 2000 거의 뭐 14년, 15년부터 처음 이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조정 주다가 또 오르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도 떨어지면 나중에 결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세가 거의 끝났죠. 하지만 끝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151선, 51선, 150일, 121선이죠. 5천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또 매수를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업종들, 성장 섹터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 네. 파워로직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증시가 하락장을 가지고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동안 재미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도 이게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된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싫으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볼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매수를 해도 된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군인 거죠. 그리고 SK 같은 종목도 뭐 길게 보면 결국 100만원을 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 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투자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결과라는 게 뭐 이게 1조, 2조 뭐 요 정도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라는 거는 1년, 2년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자 자금으로. 근데 투자 자금으로 빠져나가면서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거는 이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투자한 이 인프라들이 1년, 2년 뒤에는 결국 SK라는 회사에다가 자회사들이 일을 잘해서 이게 이제 로열티 부분으로 이제 매출로 다 잡히게 될 건데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수소,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예. 새만금 쪽에도 아마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태양광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 쪽에도 다 투자를 하는 게 잘 되고 있죠. SK 바이오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만한 회사들 지금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미래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를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네. 자, DITI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 4차 철도 계획이 생기면서 이제 100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대하티아이나 현대로템은 이제 작년에 덕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마이너스 나던 게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제 신사업 쪽에서 물꼬가 트였다. 그래서 수소 산업에 들어가면서 사회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도 올라올 거고, 그렇죠? 4차 철도 계획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또 올라갈 거고, 뭐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서 수주를 따낼 거고, 뭐 이제 현대로템 같으면은 이제 철도 산업 사업이니까 하이퍼루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예,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안 갈 때 사는 게 맞아요. 안 갈 때 사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갈 때 산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요. 갔을 때 산 사람들은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된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다리니까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뭐 조정정이 안 왔으니까 조정정이 왔죠. 조정정이 오고 조정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간다. 이제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군은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 쪽도 당연히 계속 보셔야 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런 거 이제 성장할 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뭐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또 진행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매집이 되고 자 입병선이 다시 수렴하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있는 지금이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다. 이 종목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종목을 처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다가 1년을 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매수 시기가 아니라서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종목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종목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한 3-4달 정도는 계속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수한 종목은 안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먹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죠. 요런 데서. 근데 보통 대개는 급등을 할 때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개미를 털어낸다는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닥에서 사서 상승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 오르든 말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인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바닥에서 성장할 만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 실적이 안 나와도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네. 자, 오늘은 한일진공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한일진공이랑 텔콤 RF제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진공이 먼저 갔으니까 텔콤 RF제약도 갈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신세를 준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들고 있으면 최소한 요 정도는 시세를 주겠죠. 네, 제 생각에는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바닥권에서 좋은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주 좀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아모레 퍼시픽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꾸준히 올라갈 거고 그동안 가는 종목들 때문에 소외가 돼 있었는데 소외가 돼 있었어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줬지만 더 간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지금 안 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선주랑 화장품주는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성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급등을 노리고 바이오주에 있는 종목들, 그 바이오주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 있죠. AI주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고 수소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겠죠. 정권이 바뀌면서. 예. 어쨌든 뭐 신사업적으로 이게 정책도 발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린 뉴딜 이런 것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주가는 오르는 만큼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임이고요. 이게 떨어질 때는 좀 쉬어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계속 갈 것 같고 게임주 중에도 이제 룽투코리아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제가 얘는 이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올라도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떨어졌습니다. 결국. 자, 이런 데서 이제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고 제 예상이 맞다면 한 7월 정도 되면은 6월 지나서 7월 정도 되면은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종목은 손해가 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한 30 종목에서 50 종목 정도 보유를 하면 이 정도에서 한 20% 정도는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권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란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점이 나왔을 때도 저는 오늘 이제 오른 종목도 있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올랐죠. 현대건설 기계도 조금 오르고 했는데 물론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상승한 종목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결국 지금 조정을 받아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다시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를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저는 이제 뭐 대봐야 알겠지만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이 성공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도 20만원까지도 가겠죠. 10만원, 20만원에서 놀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매수를 했고, 물론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떨어지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더 늘려나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결국 이게 뭐 1년, 2년 뒤에는 높은 가격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주식은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죠. 근데 하락을 12%나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페이크다.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국제약, 동국제약도 지금 뭐 거의 뭐 이평선이 수렴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방으로 줄 수도 있고 상방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 있죠, 강동. 자, 강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삼다수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 식품주라고 봐야 되나요? 강동제약을. 삼다수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삼다수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강동제약도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에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입니다. 강동제약도. 자, 이렇게 참 둘러보면 좋은 종목도 많이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급등주만 노리려고 하면 결국 손해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락장을 못 견디고 빠르게 매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성장할 종목인데 이 하락장을 못 견딘다. 그 말은 이제 상승장만 먹겠다 요거죠. 상승만 하는 거를 가져가고 싶은 건 이제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락장에서도 이 회사를 믿고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10만원 넘어갔죠.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20만원 간다.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다. 이런 거 이제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소 관련주들은 간다. 갈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도 다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다시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어롱 머티리얼도 이제 뭐 수소 관련주인데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비중이 주식의 거의 한 70% 정도를 대주주가 보유 중입니다. 30%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수소 관련주로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상승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또 급등주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TY홀딩스라는 종목도 뭐 바닥권에서 좀 다지고 반응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급등주를 노리고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소액만 투자해가지고 그냥 잊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수익률 충분히 줄 만한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락장도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 상승장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고요. 하락장은 상승장 때 매도를 했을 때 그 돈을 현금화시켜서 보유를 하다가 하락이 왔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률을 제가 30% 정도 수익을 낼 거면 35% 정도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하락장 내지는 보합 횡보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소비주들 이런 거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것도 분기 사이클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